그동안 너무 잘 갔었죠. 그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덜컹하기도 하는데 오늘 하락이 너무 크네요. 3% 넘게 빠지면서 3,971선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9시 31분에 장중 저점이 나왔고 지금 그래도 분봉상으로 낙폭을 살짝 줄여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행인 점이 수급적으로도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5천억 원 넘게 팔다가 매도 물량을 살짝 줄입니다. 4,707억 원으로 둔화가 되고 있고 기관은 3,700억 원 매수, 개인은 1,500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서 잠깐 속보 전해드립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이번 주 실적 발표 줄줄이 발표인데요. 조금 전 HN 발표가 됐고요. 3분기 매출액은 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 감소는 익히 알고 있던 포인트고요. 지금 이익 측면에서는 23억 원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봐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을 살짝 줄여가는데요. 에코프로 HN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0원, 27,150원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현재 27,500원으로 낙폭 살짝 만회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30분을 기점으로 조금은 진정 국면이거든요. 최고의 전략 절실합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최성환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절실해요. 오늘 3% 빠지는 지금 시장 분위기 과도합니까? 제가 지난달에 나올 때만 해도 시장이 참 좋았었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 시장이 저도 대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11만 전자 됐다가 하이닉스도 63만 닉스 됐다가 지금 다 60만 원도 깨졌고 10만 원도 내려오고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그 낙폭이 큰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시장 자체가 오늘 그 AI발 그러니까 약간은 고평가 얘기 나오면서 팔란티어 주가가 좀 빠졌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전략가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참여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 조금은 뭐 좀 숨고르기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열을 좀 시키는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기 매수 자금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또 찾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제 외국인이 4조 2천억 가까운 대규모 역대급 매도를 어제 보였거든요. 현선물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외국인 입장과 봤을 때는 아마 글로벌 시장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특히 최근에 환율이 많이 좀 원화가 좀 약간 약세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거품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동성 랠리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 파티가 언제든 종료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문 옆에 서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이 재료가 이렇게 악재성 재료로 크게 반영되는 거라면 지금이라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내년 시장 전망치를 보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다 뭐 갑자기 바뀐 건 아닌 것 같고 뭐 5,000포인트도 분명히 어제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흐름상으로는 그런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약간 좀 저는 시장을 봤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어제 코스피가 오늘은 다 같이 빠지지만 어제 시장은 코스피는 빠질 때 코스닥은 올랐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 그동안에 못 올랐던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어제 많이 올랐었고요. 또 그리고 IT 관련된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이 또 어제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형주 코스피의 대형주 또 그리고 뭐 조선, 방산 등 그런 시장에 이끌었던 대형주가 시장을 이끌었다면 향후에 약간은 이번에 키 맞추기라기 수도 있지만 어쨌든 코스닥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IT 소부장 쪽에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수는 약간 쉴 때 그쪽에 보셔야 될 키 맞추기 종목들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형주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은 분들도 그동안에 많이 계셨었거든요. 사실 네. 지금 대기 자금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에 또 올라갈 때 못 샀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로 또 삼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숨고르기 과정이고 또 기회를 찾는 과정도 생길 수 있다. 또 순환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니라 시장 안에서의 수급 순환매를 예상하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코스닥의 키 맞추기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바이오 쪽으로 기회를 본다면 꾸준히 좋게 봐주셨던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는 모멘텀을 가진 쪽으로 지금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대기하면서 당신이 잠든 사이 아까 발표하실 때 제가 봤거든요. 네. 보니까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 쭉 소개해 주시고 내년도에 또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업들을 소개를 해 주시는 걸 봤습니다. 상당히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네.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기업들이 저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전 제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조금 연말에는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은 게 1월 달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때 참여를 해서 기술 수출 논의를 할 거고 그동안에 R&D 연구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매도 좋고 키 맞추기도 좋고 지금 약간 IT가 쉴 때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도 바이오 유럽에 지금 참가 중인데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바이오 종목 어딘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 중에 이제 퓨처캠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상당히 그 기업의 가치를 입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가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퓨처캠 역시 내년 1월에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기술 수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11월이고 12월, 1월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좁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또 많은 성과와 노력들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 말씀드렸던 FC705 그러니까 전립선 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올 연말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난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모멘텀,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특히 경쟁 약물인 플로빅토 대비해서 상당히 ORR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률이 거의 2배 가까이 30%하고 60%가 나왔다는 점은 향후 상당히 주목받을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과 약효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퓨처캠은 또 2% 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과 관련돼서 그리고 추가 결과에 대해서 안정성을 좁히는 결과 기대감이 크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가 대안이 되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조금 전 우리 본 퓨처캠과 어제 대량 매수로 신고가를 경신한 대표 대장 알테오젠이 또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장에서 조정받는 바이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시종일이 알테오젠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알테오젠은 지금 연말 올해 안에 좋은 또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것 같고 그동안에 삼성전자나 그쪽 IT 대형 코스피의 어떤 자금이 좀 이탈하면서 이쪽에 바이오 쪽으로 어제 자금들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저는 하반기에 봐야 될 가장 좋은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알테오젠은 지금 오늘 빠지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그렇고 좀 계속 봐야 될 종목으로 그러니까 그중에 꼭 포트폴리오 안에 있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포트에 꼭 넣어가야 할 조정의 기회가 되는 바이오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투톱에서 소부장으로 이제 자금이 옮겨가며 코스닥의 한 표로 이제 키 맞추기가 이어질 때 소부장 쪽으로는 어느 쪽을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오늘
ISC 같은 종목들 잘 달려줬는데 두 자릿수 급락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소부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분명히 이제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시장에서 IT 쪽이 반도체 특히 뭐 공급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늘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지금 IT와 함께 지금 헬스케어 쪽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모두 지금 같이 함께 좋은 성과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동훈아나텍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도 주셨다가 다시 한번 좀 제 관점에서 주시는 종목입니다. 동훈아나텍 오늘 같은 장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다 빠지는 건 아니네요. 3% 상승하는 모습들 이어지고 있고요. 스마트폰 시장 안에 그 모듈 공급 관련된 포인트, 헬스케어까지 모멘텀 갖고 있다. 이렇게 방어가 가능한 모멘텀을 기억해 주시면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전략 함께했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좀 방어적인 전략 잘 구축하시죠. 고맙습니다.